매일 아침 부동산 앱을 열어봅니다. 어제보다 또 올랐습니다. 내가 관심 있던 그 아파트가 일주일 사이에 몇 천만 원이 뛰었습니다. 저축은 하고 있는데 집값은 더 빨리 오릅니다. 마치 달리기 시합에서 출발선이 계속 뒤로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50년을 살아왔지만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58세 정호 씨는 평생 전세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은 계속 올랐고 정호 씨의 저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호 씨는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집은 여전히 남의 것입니다. 정호 씨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10년 전입니다. 그때 정호 씨에게는 목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망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 곧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면 바보라고 했습니다. 정호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호 씨는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은 3배가 되었습니다. 정호 씨의 예금은 이자를 받았지만 미미했습니다. 정호 씨는 그때 샀어야 했다고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파트를 살 수 없습니다. 정호 씨의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호 씨는 요즘 우울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집 하나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은퇴하면 전세금도 빼야 하는데 갈 곳이 막막합니다. 정호 씨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52세 동수 씨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미경 씨는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했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비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을 대느라 저축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이들은 잘 키웠는데 집은 여전히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미경 씨가 특히 억울한 것은 남편의 형제들과 비교할 때입니다. 시동생은 20년 전 집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빚이 많아서 힘들어 보였습니다. 미경 씨 부부는 빚 없이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동생의 집은 몇 배로 올랐고 대출은 다 갚았습니다. 시누이도 일찍 집을 샀습니다. 작은 빌라였지만 자기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빌라를 팔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동안 갈아타기를 한 것입니다. 미경 씨 부부만 여전히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미경 씨는 위축됩니다. 시댁 식구들은 직접 말하진 않지만 은근히 미경 씨 부부를 무능하게 봅니다. 미경 씨는 분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억울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52세 동수 씨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동수 씨는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에 있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동수 씨는 그 도시에서 나고 자랐고 거기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젊었을 때 그곳에 집을 샀습니다. 당시로는 큰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도시는 쇠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인구가 줄었습니다. 집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동수 씨의 집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반면 수도권 집값은 몇 배가 올랐습니다. 동수 씨는 최근 직장을 잃었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받았습니다. 동수 씨는 재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 도시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데 집을 팔아도 거기서 살 집을 구할 수 없습니다. 동수 씨는 집은 있지만 쓸모없는 집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집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늦은 걸까요?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정호 씨는 최근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이면서 재무상담사인 사람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담사는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정호 씨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 앞으로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는지, 은퇴 후 수입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상담사는 정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서울 중심부는 이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정호 씨의 능력 밖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지금 있는 돈으로 작은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서울은 안 되지만 경기도 끝자락은 가능합니다. 교통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은퇴 후에는 출퇴근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호 씨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 외곽 지역을 사서 무슨 소용이냐고 묻었습니다. 상담사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를 못 사서 평생 전세로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습니다. 외곽이라도 내 집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들은 서울 중심부보다 생활하기 편한 곳을 선호할 것입니다. 병원이 가깝고 공원이 있고 조용한 곳 말입니다. 지금 외곽이라고 무시받는 곳이 나중에는 선호지역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호 씨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경기도 한 소도시에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전세금과 저축을 합쳐서 대출 없이 샀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였지만 은퇴하면 상관없었습니다. 주변에 종합병원이 있고 큰 공원도 있었습니다. 문화센터도 가까웠습니다. 정호 씨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습니다. 비록 작고 외곽이지만 내 집입니다. 더 이상 전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중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정호 씨는 10년 전에 샀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것에 감사합니다. 미경 씨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미경 씨 부부는 맞벌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은퇴하려면 몇 년 남았습니다. 미경 씨는 그 몇 년 동안 최대한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역전세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역전세란 전세금이 집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즘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금이 매매가의 7, 80%에 달합니다. 이런 경우 조금만 보태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미경 씨는 이런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가 주목한 것은 지방 대도시였습니다. 서울은 어렵지만 부산이나 대구 같은 곳은 가능했습니다. 미경 씨 부부는 은퇴 후 꼭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독립했고 친척도 별로 없었습니다. 어디든 살 수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를 눈여겨봤습니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바다도 보였습니다. 전세금이 매매가의 80%였습니다. 미경 씨가 저축한 돈을 보태면 살 수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미경 씨는 그 집을 샀습니다. 당장 이사 가지는 않았습니다. 전세를 놓고 계속 서울에서 일했습니다. 은퇴하면 그곳으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미경 씨는 이제 미래가 보입니다. 은퇴 후 살 집이 있고 전세금 걱정이 없습니다. 바다 보이는 집에서 여생을 보낼 생각에 설렙니다. 동수 씨의 해법은 또 달랐습니다. 동수 씨는 지방에 있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수도권 외곽에 더 작은 집을 샀습니다. 지방 도시의 큰 집에서 수도권 소도시의 작은 집으로 옮긴 것입니다. 크기는 줄었지만 동수 씨는 만족합니다. 수도권에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동수 씨는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예전보다 적게 받지만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는 계속 떨어지지만 수도권은 장기적으로 오를 것입니다. 동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선택은 아니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지방에 그대로 있었다면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일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작지만 내 집이 있고 일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은 안 되지만 다른 곳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집은 못 사도 현실적인 집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중년층이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몇 가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째, 서울 중심부는 포기해야 합니다. 이미 그곳은 너무 비쌉니다. 평범한 중년이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크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큰 집을 원하면 영원히 못 삽니다.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도 독립했는데 굳이 큰 집이 필요 없습니다. 셋째, 지역을 넓게 봐야 합니다. 서울만 고집하지 말고 경기도도 보고 지방 대도시도 봐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꼭 서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활하기 편한 곳이면 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인기 없는 지역이라도 10년, 20년 뒤를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는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이 선호됩니다. 다섯째,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계속 고민만 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완벽한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최선의 타이밍입니다. 결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50년을 살았다고 해서 집 마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기준을 조정하면 됩니다.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변을 보면 비슷한 나이에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실행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앞으로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는지 계산하십시오.